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진화론 속에 담긴 의미와 우리가 거기서 파악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화론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론들이 존재했고요. 특히나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다윈의 자연선택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진화론들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의미나 21세기 우리가 이 진화론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점들을 오늘 좀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진화론의 시작은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서 시작됩니다. 1809년 라마르크가 자신의 저서인 동물 철학에서 이 용불용설을 처음 제시하게 됩니다. 자, 라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이 어떤 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더 자주 쓰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관은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점차 강해지고 발달되며 크기도 커지게 된다. 반면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점차 약화되고 기능도 쇠퇴하여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라마르크는요, 완벽함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성, natural tendency toward perfection 이라고 제시하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물들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후천적으로 유전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지게 되었을까요? 라마르크는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사과 같은 열매를 따먹으려면요, 어느 기관을 많이 써야 되죠? 목을 많이 써야 돼요. 목을 계속해서 위로 뻗는 겁니다. 목을 많이 쓰고 목을 뻗다 보니까 목이라는 기관이 발달하게 된 거죠.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목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어서 기린은 지금 목이 길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용불용설에는 결정적인 과학적인 오류가 들어있음이 후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밝혀졌는데 바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DNA 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특성들은 계속 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어떤 능력들, 노력들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인정을 점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게요,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1859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라는 책이 출판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1250부 정도를 초판으로 이렇게 찍어냅니다. 하루 만에 매진이 돼요. 하루 만에 다 팔려요. 정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 당시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뭔지 좀 알아볼게요. 이런 겁니다. 기린의 예시를 또 한 번 더 들어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린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사과 같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만 생존하게 되겠죠. 목이 짧은 기린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목이 긴 기린들만 계속해서 선택해 왔고요. 자연이 자동적으로 목이 긴 놈들은 선택하고 목이 짧은 놈들은 버리면서 점차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었고 자손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은연중에 어떤 부분에서 우월한 놈들을 선택하고 열등한 놈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우월한 놈들만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선택설이 왜 충격적인 그런 파급력을 그 당시 1800년대에 가져왔던 이유는요, 이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완전히 부숴버린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세했던 이론이 바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을 완전히 다른 범주로 봤던 거죠. 왜? 인간은 신이 만든 숭고한 뭔가 존재니까. 일반적인 돼지, 소, 식물 이런 놈들과는 차원이 달라. 인간이 이 생태계의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다윈은 이렇게 말하죠. 야, 인간 그렇게 특별한 존재 아니야. 신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 아니야. 인간도 다른 동물, 식물들과 마찬가지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선택해서 살아남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야. 원숭이가 발달되는 과정과 돼지가 발달되는 과정과 식물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 다른 거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인간을 굉장히 신이 만든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엄청 충격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조롱과 비아냥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윈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 선택설의 의의는요, 그래서 인간은 최고야, 더 원에서요, 인간이란 존재를 원어브댐으로 바꿨어요. 다른 놈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점들에서 의의를 가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다윈의 진화론은요, 굉장히 극단화되어서 안 좋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사상? 네, 이런 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다윈의 의도랑은 다르게 이 자연 선택설을 좀 극단화시켜서 극단주의적 어떤 이런 다윈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작용했던 원리를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 선택설은 어떤 개체, 어떤 종 안에서 다양한 놈들이 존재해요. 목이 긴 놈도 있고 목이 짧은 놈도 있고 뭐 어떤 놈도 있고 어떤 놈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사람들만 선택이 되어서 계속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도태돼서 점점 제거된다. 그래서 발달되어 온다, 진화해 온다 라는 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인데, 이걸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인간 사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윈의 관점을 그대로 그냥 적용시켜버려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냥 가난한 DNA인 거야. 어차피 그들은 도태되게 돼 있어. 부자들만 계속 살리면 돼. 가난한 사람들 별로 챙겨줄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적인 사고가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야. 왜냐면 DNA에 가난하다라는 DNA가 박혀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하게 되고요, 인종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극단화된 어떤 다윈주의의 폐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1890년대 영국에서는요, 장애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식을 못 낳게, 번식을 못하게 하는 부적자 단종,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 좋은 DNA, 부자 DNA만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1907년 미국에서는요, 흑인과 아시아인들을 백인과는 다른 2등 시민으로 분류하는 짐 크로우법이 제정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이민을 막는 이민 쿼터법도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은 타고난 거야. 그리고 가난하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게 돼 있어.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만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잘 해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자연 선택설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무조건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시킨 사회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생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어떤 우생학, 다윈의 이런 주장의 폐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유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요, 우수한 인구를 늘리고 좀 열등한 인구들을 줄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인데요. 사실 히틀러가 이런 데 사상적 기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족, 아리안족의 그 숭고한 피를 유대인의 더러운 피와 섞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을 다 죽여야 돼. 왜? 그 우리 아리안족의 그 숭고한 피만이 자연 선택돼서 전해져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야. 유대인의 피, 목 짧은 기린처럼 완전 그냥 도태된 거야. 쓸데없어, 아주 더러워. 다 유대인을 학살해버리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연 선택설을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면서 나타나는 폐해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인종차별, 모든 차별의 원인,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하는데요. 다윈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윈은 죽을 때까지 그 흑인 노예제도에 반대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진화가 진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뭔가 진화한 놈은 더 나은 놈이야, 더 우월한 놈이야, 더 뛰어난 놈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는 방향성도 없습니다. 어떤 의도성도 없고요. 진화한다고 진보한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뭔가 다윈은요, 진화라고 하는 것을 사다리로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짓밟고 올라가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은 종족이 되는 게 진화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처럼요,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 것이 진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설명할 때 이 나무 가지 모양을 많이 써요. 어떤 공통조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침팬지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우리 인간도 되고 막 뻗어나온 것일 뿐, 뭐가 뭐보다 우월하다, 뭐가 뭐보다 더 뛰어나다,
진화할수록 더 뭔가 지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뛰어나신다? 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종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진이 하나 띄워졌을 텐데요. 제가 2019년 그랜드마스터 클래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 김상욱 물리학 교수님 강연을 좀 들었던 부분인데요. 그 그림에서도 사실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어요. 우리 생태계에는. 그 중에 저기 You are here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티끌만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생태계, 이 전 우주, 이 이코시스템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 중에서 이 티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윈의 진화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0년대 다윈이 이렇게 엄청난 진화론을 꺼내들었고요.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우리 인류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발전되어 온 걸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1800년대 이 다윈의 생각을 통해서 21세기 우리의 삶을 좀 관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